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저는 가짜뉴스의 바닷속에서 정직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에 가한 보복 작전명이 Operation Honest Promise 2, 정직한 약속 2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다마스커스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하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한 차례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Operation Honest Promise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태를 악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참수 공격하자 이란은 보복을 가했고 이를 Operation Honest Promise 2로 명명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나스랄라 살해 보복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공격의 피해가 워낙 치명적이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 공격 계획 자체가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35가 배치된 공군기지가 쑥대 받치돼 20대 이상이 파괴됐고 F-15 공군기지도 파괴됐으며 전차, 장갑차 집결지, 모사드 본부까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습 장면은 극적이었습니다. 이란은 4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수를 알 수 없는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에다 로켓 400발, 드론도 400발 섞어서 날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워치는 Operation Honest Promise 2 작전의 성공으로 F-35가 배치된 네바팀 기지가 완전히 파괴되고 F-15가 있는 하체림 기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계와 장비 집결지도 표적이 돼 레바논에 대한 침공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침공에 사용할 군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잡지는 이스라엘과 서방 관리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필요성을 널리 강조했는데 이는 레바논 침공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안스랄라 연합군, 이라크의 다양한 민병대, 하마스와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민병대를 포함해 이 지역 전역 이스라엘 적대자들의 사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는 방공망이 부족한 레바논에서는 F-35의 스텔스 능력이 크게 발휘될 만한 여지는 없지만 헤즈볼라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지상 병력을 표적으로 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2023년 후반부터 F-35 무기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 부품 공급률을 높이는 노력으로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더 많은 출격을 가능하게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는 특히 네바팀 공군기지가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편대를 모두 수용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 편대를 수용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격추하지 못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의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또 텔아비브에 위치한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포함한 목표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완화할 경우 보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집중 폭격, 이란 연계 민병대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 등이 이 합의를 깨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바팀 공군기지의 F-35 대부분이 공격으로 파괴됐으며 스텔스 전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표적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 2개 편대만 배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투기들은 대부분 구식 전자장비와 오래된 기계식 주사 배열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35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잠재적 공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F-35 파괴는 이스라엘의 큰 타격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째 비행대대를 갖추기 위해 F-35를 주문했지만 생산 문제로 인해 기다리는 줄이 길어졌습니다. 2028년도에야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방 관리들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널리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란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중동 전체가 대응을 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자유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엄도 조 바이든에게 이란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군사 목표물만 골라 타격했으며 경제 인프라는 봐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강요들이 예루살렘에 요새화된 지하 벙커에 수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으며, 서방 특파원은 텔아비브 전역에서 엄청난 폭발음을 느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